안녕하십니까. 화장품 제조 공정론. 벌써 주차로는 지금 5주째예요. 근데 우리 이제 강의로는 4-2강. 예. 오늘 5주차에 1차 시는 4-2강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내용은 화장품 성분에 대한,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그 원료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원료들이 쓰이고 있는데, 그러한 성분들은 어떠한 용도, 어떠한 기능으로 쓰이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그런 내용을 갖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화장품의 성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화장품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뭐 사용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어떤 또 사용이 금지되어 있거나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 문제에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거는 안 된다라는 거 빼놓고는 다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제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안 되는 것만 제시를 해주고 나머지 다 쓸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은 그걸 포함해서 실제로 화장품을 제조하는데 쓰이게 되는 원료, 그런 성분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화장품의 성분의 특징 중에는 화장품 원료를 크게 우리가 분류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먼저 이제 그 용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정제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용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그런 이제 성분들이면서 물질인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유수분 밸런스가 피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피부가 15에서 20% 정도의 수분을 그 피부 표피층에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각질을 포함해서 그게 이제 수분이 더 떨어지면 뭐 당김이라든가 또 건조해지고 각질이 자꾸 일어나고 뭐 이제 그러한 특징이 있고, 수분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물에 늘 불어 있으면 그것도 우리 피부의 구조를 갖다 해치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 함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화장품에 쓰이는 용매, 용제라고도 이제 표현하는 용매인 정제수는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이제 금속 이온을 제거한 상태, 그러한 그 탈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탈염수 또는 이온 교환수 이렇게 표현하고, 바로 이러한 이온 교환수를 정제수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또는 일부는 이제 미생물의 어떤 그 오염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또 다시 한번 자외선 살균을 해서, 그래서 이제 멸균되어 있는 형태의 이온 교환수를 넓게 이제 우리 정제수로 이제 사용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에탄올 같은 경우가 또 청량감이라든가 가벼운 수렴 효과,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살균, 소독 효과,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사용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일반적인 에탄올, 소위 이야기하는 에탄올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안정된 형태의 알코올을 갖다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변성제를 갖다가 이제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변성제로는 아주 미량이긴 하지만 메탄올 또는 부탄올, 페놀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러한 류의 알코올류를 갖다 집어넣어서 조금 더 안정한 상태로 이제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변성 에탄올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탄올을 집어넣어서 에탄올에다가 부탄올을 집어넣어서 변성시킨 경우에는 SD, 알코올, 40, 40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정제수라든가 에탄올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용매 형태로 이제 사용되기도 하고,
특히 에탄올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스킨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화장품 성분들의 특징을 갖다 이제 한 번씩, 하나씩 이제 살펴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제수. 예, 정제수는 탈염수라고도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탈염수라는 것은 이온 교환, 즉 양이온이라든가 음이온을 제거한 그러한 이온 교환수. 그래서 DI 워터라고도 합니다. DI 워터라는 것이 deionized water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distilled water. distilled water. distill이라는 것은 이제 증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류가 된 그런 이제 물, 증류수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화장품에서는 이온을 갖다가 제거한 형태의, 즉 이온 교환수. 나 조금 전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미생물의 오염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미생물을 사전에 이제 멸균시킨 그런 이제 멸균수 형태의 탈염수, 즉 이온 교환수를 갖다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화장품에서 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화장수라든가 또 크림, 로션의 기초 물질, 베이스가 되는 그런 이제 용제로 사용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세균에 오염된 물이라든가 금속이온이 함유가 된 물, 이런 것들은 피부의 모공을 막기도 하고 또 모발에 부착되어 가지고 또 부차적인 오염을 갖다 이제 일으키기도 하죠. 또 금속이 함유가 된 그런 물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성분들과 결합해서 이것이 이제 착화물이라고 하는, 즉 침전물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로션이나 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점성을 변화시키는 뭐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서는 주로 이제 이온 교환기, 아이온 익스체인저라고 하는 이온 교환기를 써서 물 속에 있는 양이온이나 음이온을 제거한 이러한 이제 이온 교환수를 쓰고 정제수로 거기에다가 미생물 오염을 갖다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자외선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멸균한, 살균한 그런 정제수를 갖다 이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거죠. 요게 그리고 제일 많이 쓰이고 우리가 전성분 표기에서는 함량이 제일 많은 것부터 제일 앞에서부터 이제 그 표기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맨 처음에는 정제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에탄올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쓰이죠. 에탄올 또는 에틸 알코올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휘발성이 있고 피부의 청량감 그리고 수렴 효과를 갖다 주기도 하죠. 또 화장수, 아스트링젠트, 또 헤어토닉, 향수 등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이제 성분이고, 에탄올의 배합 함량이 높아지게 되면은 수렴 효과 이외에도 이제 살균 소독 작용들을 갖다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살균 소독 작용을 하는데 가장 적절한 에탄올의 농도는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70% 정도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소독 효과를 갖다 가져오려면 70%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주사를 맞거나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소독할 때 그때는 70% 에탄올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청량감과 가벼운 수렴 효과, 살균 소독 효과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변성제를 사용해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성 에탄올의 형태로 이제 주로 이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 지금 에탄올이나 정제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수상, 수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에탄올은 뭐 알코올상이라고도 분류하지만은 이제 수상에 에탄올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도 잘 녹으니까 수상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크게는 유수분 밸런스 측면에서 이제 유분, 유상 성분들을 대표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오일의 경우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그리고 이제 합성 오일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 식물성 같은 경우는 식물의 잎, 열매, 뿌리 등에서 이제 얻은, 예, 뭐 냄새가 좋은 경우도 있고 조금 특이한 그런 이제 냄새를 갖다 이제 나타내는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올리브라든가 아몬드라든가 실제 야자유, 뭐 메가유, 아보카도, 피마자, 뭐 달맞이꽃, 로즈잎 뭐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식물성 오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동물성 오일로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것처럼 피하 조직이나 장기 같은 데서 추출하고, 또 이게 동물성 오일은 독특하게 이제 냄새가 독특합니다. 그래서 정제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또 이게 이제 동물성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피부와 같이 이제 피부 친화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흡수가 빠른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상어 간유라고 얘기하는 스칼렌이라든가 밍크 오일 이런 것들이 이제 동물성 오일에 들어가고, 광물성 오일의 경우는 석유로부터 추출한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의 경우고, 포화탄화수소류가 이제 많이 존재를 하는 형태고요. 안정되면서 무척 투명하고 냄새도 거의 없지만 이제 피부 흡수가 양호한 데 비해서 유성감이 너무 이제 강한 그런 이제 단점들을 가지고 있고, 또 막이 두툼하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피부 호흡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이제 그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유동 파라핀 또는 리퀴드 파라핀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하죠. 또는 미네랄 오일 같은 얘기예요. 조금 이제 부르는 방법들이 이제 다를 뿐인데, 그리고 이제 바셀린 같은 경우가 광물성 오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합성 오일의 경우가 이제 어떤 식물성이나 동물성 오일의 그런 단점들을 갖다가 이제 제거하고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내수성이 뛰어나고 매끄러움이 아주 우수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고, 뭐 그 예로는 이제 미리스틴산, 아이소프로필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실리콘 오일이라고 얘기하는 뭐 디메치콘이라든가 펜타실록산이라든가 이런 계통의 것들이 합성 오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제 식물성 오일들 같은 경우는 뭐 오일마다 각각 이제 특징들이 있죠. 올리브 오일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제 올리브 열매를 갖다 냉동 압착해서 뭐 얻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 선텐이라든가 또 에몰리언트 크림 등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나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알러지를 유발하는 이제 그런 이제 단점도 있고요. 피마자의 경우가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는 아주까리라고 합니다. 색소와 이제 잘 혼합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어서 립스틱 또 네일 에나멜 이런 데 이제 쓰기도 하고요. 야자유, 코코넛 오일이라고도 하죠. 이제 야자 씨로부터 이제 추출하게 되고, 저급 지방산의 트리글리세라이드 함량이 이제 많은 그런 유형을 갖다 나타냈고요. 피부에 약간은 이제 자극성이 있는 그런 형태인데, 비누, 샴푸 및 세정용 제품들에 많이 쓰이고요. 아보카도는 열매를 냉동 압착 추출해서 이제 얻어지는 거고, 에몰리언트 크림이라든가 샴푸 헤어린스에 이제 쓰이고, 또 아몬드 같은 경우도 이제 아몬드 씨를 갖다가 통해서 거기서 이제 오일을 갖다 얻게 되는데, 크림이라든가 로션의 에몰리언트제라든가 또 마사지 오일 같은 데 쓰이고, 메가유가 이제 윗점 오일, 꼭 뭐 한글로 쓰듯이 윗점 오일 뭐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위트라는 것이 이제 밀이잖아요, 밀. 그리고 germ이라는 것이 뭐냐면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밀눈이죠. 쌀눈이 아니라 밀에 있는 눈에 포함되어 있는 오일인 것이죠. 그래서 밀의 배아에서 이제 얻어지는 거고, 기초나 메이크업, 모발 화장품 등에 이제 널리 활용이 되는 이제 그런 그 오일이고요. 살구씨가 아프리콧 커넬이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에몰리언트 제품. 또 달맞이꽃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었겠지만, 달맞이꽃의 경우에는 이제 특히 그 아로마 테라피에서 이제 피부 관리하고 이럴 때
어떤 이제 캐리어 오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달맞이꽃 오일 자체가 어떤 피부염 치료라든가 아토피에도 좋고 또 노화를 억제하고 또 보습 효과도 뛰어난 그런 이제 오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즈힙 오일의 경우에는 로즈잖아요, 로즈. 즉 장미과에 속한다 그런 의미죠. 장미 향이 뭐 난다라든가 이런 의미를 갖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칠레산 야생 장미의 어떤 종자로부터 얻어진 그 오일이고요. 화상 및 상처 치유라든가 또 노화 억제, 또 에멀리언트 및 햇빛에 의한 어떤 색소 침착 방지 효과라든가 이런 데 뛰어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마카다미아 너트 오일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견과류로 잘 먹는 마카다미아 너트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얻어지는 오일인데요. 마카다미아 열매로부터 이제 얻어진 오일로 트리글리세라이드의 지방산 조성이 그 인체 피지하고 굉장히 유사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피부와의 친화성이 굉장히 양호하고 그다음에 감촉이 우수해서 에멀리언트제 이런 데 이제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밍크 오일의 경우에는 이제 동물성 오일이긴 한데요. 밍크의 피하 조직에서 이제 얻어진 그런 이제 오일인데 피부 친화성이라든가 퍼짐성 그리고 에멀리언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유동 파라핀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요거는 석유계로부터 추출해서 그래서 이제 얻어진 오일류인데요. 요거는 뭐 리퀴드 파라핀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미네랄 오일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탄화수소에 이제 혼합물로 되어 있고 무색무취한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으면서 기초 화장품에도 이제 많이 쓰이는데 이게 아무래도 석유계 추출물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최근에는 이제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요. 또 바셀린의 경우 우리가 어떤 뭐 상처가 난다라든가 대인데 이렇게 이제 폭넓게 바르고 사용하는 그런 이제 오일류에 이제 속하는 건데 석유로부터 얻어진 거면서 반고체상의 탄화수소 이제 혼합물이 되는 거고요. 페트로라튠, 기초 메이크업 모발 화장품 이런 데 이제 활용이 되고 있죠. 미리스틴산 이소프로필이라고 하는 것은 줄여서 이제 아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그래서 IPM이라고도 하는데 고급 지방산인 미리스틴산은 사실은 이제 아마 이게 이제 일본 쪽에서 넘어온 용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표준 용어로는 미리스틴산 이런 건 없어요. 미리스트산이지. 그래서 미리스트산에 저급 알코올인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에스테를 결합시켜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식물성 오일들에 비해서는 유분감이 적고 감촉이 굉장히 이제 가벼운 즉 산뜻한 이제 그런 느낌을 갖다 준다고 해요. 또 용해성도 우수해서 색소라든가 향료의 용제나 에몰리언트제 이런 걸로도 이제 쓰이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 오일의 경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화학적으로 합성된 거지만 실리콘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제 오일 계통인데 여기 이제 펜타실록산이라든가 디메치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계열에 들어가는데 화학적으로 합성을 하긴 했지만은 무색 투명하고 또 냄새도 없고 그러면서도 끈적임이 없고 굉장히 가볍게 발리면서 매끄러운 특징을 갖다 이제 나타내고 있어서 또 내수성도 우수한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류에 굉장히 폭넓게 응용이 되고 있는 그런 오일류 중에 하나이죠. 그 밖에도 뭐 호호바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열매를 냉동 압착해서 추출하는 그래서 이제 얻어지는 이제 오일인데 고급 지방산 그리고 이제 고급 알코올의 에스테르 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액체 왁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체 피지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피부에는 표짐성도 좋고 또 친화성도 좋고 그래서 이제 침투도 잘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이 호호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로마 테라피라든가 피부 관리 이런 것들 할 때 하고 그럴 때 이제 캐리어 오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피부에 남아 있는 각종 노폐물을 갖다가 용해시켜서 이제 그래서 이제 효과적으로 제거하거나 피부염을 이제 치유하고 또 에멀리언트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요런 류의 이제 것들을 갖다 한번 살펴봤고요. 오일류는 이제 왁스의 경우는 고형의 유성 성분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고급 지방산과 고급 알코올의 에스테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화장품이 약간 이제 이렇게 좀 꾸덕꾸덕한, 좀 딱딱함을 어느 정도 굳기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화장품만에 이제 사용이 되는 것들이 이제 왁스류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립스틱이라든가 크림 또는 이제 탈모 왁스 같은 데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대표적인 식물성 왁스로는 이제 열대 식물들의 잎이라든가 열매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얻어진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이를테면 카르나우바 왁스라든가 칸데릴라 왁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열대성 그 식물에서 얻어진 거고 동물성 왁스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벌이 집 지을 때 이제 이렇게 만드는 육각형 구조의 바로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이제 비즈 왁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이제 벌집이라든가 또는 양털로부터 이제 추출해서 얻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동물성 왁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특징을 보면 식물성 왁스인 카르나우바 왁스나 칸데릴라 왁스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남미 쪽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 두 개 다 립스틱이라든가 뭐 크림 이런 데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융점이 칸데릴라 왁스 같은 경우는 비교적 낮은 데 비해서 카르나우바 왁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그 융점이 녹름점이 꽤 높은 그런 이제 온도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동물성 왁스라고 하는 이제 밀랍 비즈 왁스의 경우에는 유연한 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가져다 주기 때문에 크림이나 로션,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이런 것들에 이제 사용이 되는데 요 비즈 왁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천연물인 요 이제 벌집들 이 벌집의 경우에는 벌이 이제 자기네 집을 갖다가 이제 만들면서 거기서 이제 그 자기네 애벌레를 키우고 이제 그러게 되는데요. 이 애벌레들을 미생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항균 성분들을 갖다 가지고 있는 소위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여기 이제 그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조금 그 프로폴리스가 사람에게 이제 약간 알러지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성질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알러지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양털로부터 추출하는 이제 라놀린의 경우에는 피부에 대한 친화성이라든가 또 부착성, 윤택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우수해서 기초 화장품 또 메이크업, 모발 화장품 이런 데 폭넓게 이제 쓰이고 있는데 이 동물성 왁스 뭐 그 밀랍도 그렇지만 이 라놀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부 알러지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점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이제 필요가 있는 그런 이제 물질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많이 쓰는 것이 우리가 화장품에 가장 폭넓게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이 계면 활성제인데 이 계면 활성제는 화장품의 기본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루고 있다고 하는 유상과 수상을 갖다가 잘 혼합이 될 수 있도록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면 활성제를 통상적으로 친수성인 머리 부분과 친유성인 그런 이제 몸통 부분, 즉 친수성기와 친유성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물질이면서 유상과 수상의 그 계면, 계면에 이제 그 작용을 해서 계면의 물성을 갖다 변화시키고 그래서 계면 장력을 갖다 떨어뜨림으로써 수상과 유상이 잘 혼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계면활성제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 부분은 보통 이제 친수성이고, 그리고 이제 몸통 부분이 친유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친수성의 성질이 더 강하냐, 친유성의 성질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런 비율로 표현한 것을 갖다가 HLP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친수성 부분이 더 강할 때, 요 경우에는 이제 보통 뭐 예를 들자면 OW형 유화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친수성 유화제들을 갖다 이제 많이 쓰게 되고, WO 타입, 즉 오일이 외상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유상이 그 내상을 이루는 그러한 이제 WO 타입의 경우에는 역시 친유성이 좀 강한, 그래서 HLB로 봤을 때는 그 값이 비교적 낮은 그런 값일 때는 OW, 그리고 OW와 같이 친수성이 강한 그런 형태일 때는 저렇게 그 HLB 값이 큰 그런 이제 유화제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화제가 친수성이냐 친유성이냐 어느 쪽 성질이 더 강하냐를 갖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나타내는 것을 HLB 값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HLB 값에 따라서 이제 그 사용되는 그런 유형들이 저기도 표현되어 있지만, 뭐 소포제에 쓸 것이냐, W형 유화제에 쓸 것이냐, 분산제에 쓸 것이냐, OW형 유화제에 쓸 것이냐, 또는 세정제나 가용화제에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 계면활성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물에 녹았을 때, 물에 녹았을 때 그 계면활성제가 나타내는 그런 이온들이 양이온의 성질이 더 강할 경우에는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음이온의 성질이 더 강할 때는, 강하게 나타날 때는 음이온 계면활성제, 어떤 이온의 특성을 그렇게 크게 나타내지 않을 경우에는 비이온 계면활성제,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산성에서는 양이온성을 갖다 나타내고 알칼리성에서는 음이온성을 나타내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쪽성 계면활성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경우에는 살균이나 소독작용이 강하고 정전기 발생을 갖다가 이제 억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린스라든가 헤어 트리트먼트 이런 데 많이 쓰이고,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의 경우에는 세정작용이라든가 기포 형성이 잘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비누나 샴푸, 또 세정제인 이제 클렌징 그런 제품들 이런 데 많이 이제 쓰이죠.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경우에는 이제 피부 자극이 적기 때문에 화장품에 그 폭넓게 응용이 되고 있고요. 화장수라든가 또는 이제 크림이라든가 또는 로션 이런 데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양쪽성 계면활성제의 경우에는 세정작용이라든가 피부 자극이 비교적 적은 편이기 때문에 저자극 샴푸나 또 베이비 샴푸 이런 데 이제 응용이 되고 있죠. 이러한 계면활성제의 특성을 수용액상에서 어떤 이온의 특징을 갖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러한 계면활성제의 어떤 자극 정도로 본다면은 양이온성 계면활성제가 가장 자극이 이제 심하고요. 그 다음이 음이온성, 그리고 양쪽성, 그리고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경우가 자극이 우리 피부에 주는 자극이 가장 낮은 걸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친수성의 성질을 더 강하게 나타낼 경우에는 HLB 값이 크고, 친유성의 성질을 더 강하게 나타낼 경우에는 HL 값이 작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거의 B를 갖다 우리가 HLP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H는 하이드로필릭, 친수성이라는 얘기죠. L은 리포필릭, 친유성이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B는 밸런스. 그래서 하이드로필릭, 리포필릭, 밸런스. 그래서 친수성과 친유성의 B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략 0에서 20 정도의 범위를 갖다 이제 가지게 되고요. 기타 이제 보습제 경우에는 이제 폴리올 계통, 알코올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글리세린이라든가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든가 부틸렌 글라이콜, 또 뭐 소르비톨, 트리할로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습제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천연 보습인자는 아미노산이나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젖산염과 같은 이런 것들, 그리고 피롤리돈 카르본산염 같은 경우가 이제 천연 보습인자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고분자 보습제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은 역시 닭벼슬이라든가 또는 뭐 지렁이 이런 데도 이제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히아루론산염, 그리고 달팽이 같은 데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 콘드로이친 황산염, 그 다음에 가수분해 콜라겐 같은 경우가 이제 고분자 보습제로 쓰이고요. 기타 이제 베타행인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이제 계면 활성 작용을 하는 그런 이제 천연 계면 활성 작용을 하는 이제 그런 특징도 나타내고 있죠. 또 화장품의 경우에는 어떤 그 미생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많이 번식할 수 있어서 방부제를 통해서 미생물에 의한 이제 부패를 갖다 이제 방지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방부제 단점이 뭐냐면 피부 트러블을 갖다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메틸 파라벤이라고 얘기하는 파라옥시 안식 향산 메틸, 또 프로필 파라벤이라고 얘기하는 파라옥시 안식 향산 프로필, 또 이미다졸리디닐 우레아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보존제, 즉 방부제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하는 것이 이제 색소. 색소는 크게 염료, 안료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물이라든가 오일에 녹는 색소가 이제 보통 이제 염료고, 안료의 경우에는 물이나 오일에 녹지는 않죠. 녹지 않고 그대로 고체 상태로 이제 존재를 하지만 여기의 종류에는 무기안료, 유기안료, 레이크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색소 이외에 비타민의 경우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우리 이제 활용이 되고 있죠. 이를테면 소량의 그 사용으로 인해서 피부의 대사 기능이라든가 생리 기능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또 비타민 결핍으로 인한 피부 질환도 예방하게 되는 비타민 A, 팔미테이트 같은 경우가 비정상적인 각질화 피부, 건성 피부를 갖다 치유하거나, 또 레티놀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주름 개선의 유효 성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잔주름 개선 효과나 피부 자극이 비교적 적은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 비타민 B2는 이제 리보플라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입술 주변의 염증이나 지루성 피부염을 예방하기도 하고요. 비타민 B6가 이제 피리독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피지 분비 억제 작용을 하는 지성 피부에 이제 효과적이기도 하죠. 또 비타민류 중에는 이제 비타민 C, 팔미테이트, 이게 이제 콜라겐 합성 촉진하고요. 또 비타민 C가 이제 산화돼서 이제 쉽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피부 흡수는 곤란한 그런 유형이고요.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노화 억제, 또 혈행 촉진, 또는 이제 산화 방지 이런 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죠. 디판테놀의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B5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거 이제 전구체인 것이죠. 세포 증식을 촉진하고 보습 효과도 주고 피부 진정 효과도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민감성 화장품이나 또 선텐 제품에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비오틴 같은 경우는 비타민 H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세포 성장 인자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요 비타민 H가 결핍 시에는 지루성 피부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손톱 모발의 치유 이런 데 이제 비오틴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기타 이제 동식물 추출물로서는 이제 동물 추출물의 경우가 이제 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넓게 응용이 되고 있고요. 동물 추출물의 경우에는 이제 소에서 많이 얻고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로얄 젤리, 이제 여왕벌이죠. 여왕벌의 이제 분비물인데 이런 것들은 주성분이 비타민 B 복합체인데 피부 면역 강화라든가 세포 호흡 촉진을 증진을 갖다 하고, 누의 고치로부터 이제 추출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실크 추출물. 주성분은 펩타이드고 보습 피부 및 모발의 유연 효과. 또 플라센타 추출물. 플라센타는 이제 태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도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그 태반이 같이 이제 따라 나오잖아요, 나중에. 예, 그 탯줄을 잘라내고 나서는 태반을 갖다 이제 버리게 되는데요. 동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일부 화장품에도 활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어미 뱃속에 있을 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고영양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미노산이라든가 세포 성장 인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보습,
세포재생 미백 효과에 이제 뛰어난 걸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죠. 또 흉선 추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의 흉선에서 이제 뽑아낸 그런 이제 물질들이고요. 펩타이드 주성분이고 피부 면역 강화, 노화 억제 이런 데 이제 쓰이고, 식물 추출물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이제 식물들이 이제 그 활용이 되고 있는데, 에탄올에 침적시켜 가지고 우러내는 경우, 이런 경우를 갖다 이제 우리가 보통 팅처라고, 팅크처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팅크라고도 얘기하고, 팅처라고도 얘기하는데, 예, 생강이라든가 고추 같은 경우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감초 추출물, 상백피, 인삼, 녹차 추출물 이런 것들은 뭐 우리 그 화장품에서도 굉장히 폭넓게 응용하고 있는 것이죠. 항염작용, 미백작용, 항산화작용, 혈행촉진, 뭐 수염작용, 살균작용, 피부위원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외에도 식물 추출물로는 감마오리자놀, 쌀겨에서 추출한 거, 또 감초, 글리시틴산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얻어내는 데 이제 쓰이고 있죠. 또 페퍼민트라고 하는 박하에서는 멘톨을 우리가 추출해서 활용하고 있고, 인삼의 사포닌이라든가 자초에 있는 시코닌, 또 커피의 카페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추출을 해서 이를테면 뭐 피하지방 축적을 갖다 억제한다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일부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요거 이외에도 포유류의 상피세포나 점막, 특히 이제 달팽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많다고 얘기하는 뮤신 같은 경우는 보습 효과가 뛰어나고, 세포 간질 중에 하나인 이제 세라마이드 같은 경우는 피부나 모발 세포의 응집력 강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동식물에서 이제 추출을 해서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히아루론산,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닭벼슬이라든가 뭐 지렁이 이런 데서도 이제 얻을 수 있는 건데, 보습 효과가 뛰어나고 뮤코 다당류에 이제 속하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미생물을 발효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얻고 있죠. 달팽이에서 많이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이제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 요게 이제 콘드로이친 황산나트륨에 이제 속하는데, 요게 이제 고분자 보습제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키토산이나 이런 것들은 게나 새우 껍질로부터 이제 추출해서 얻게 되는데, 보습이나 피막 형성, 모발 화장품 이런 데 이제 활용이 되고 있죠. 요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잠시 뒤에는 기능성 제품들의 연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 네, 1교시, 1차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